그래서 요즘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딜러들 뭐 한 대 팔아서 많이 벌잖아. 그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뭐 저희가 차를 팔고 뭐 바로 며칠 안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가 최대한 수리비를 뱉어서라도 수리를 다 해드리죠. 알죠! 중고차입니다. 또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또 오셨을까요? 요즘에 네, 헤이딜러로 고객님들이 차를 많이 이제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네. 잘 몰라서 눈탱이 맞고 약간 좀 감가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대리님이 어느 정도 또 팔면 좋을지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딜러 피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PD님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럼 만약에 2천이라고 치자고.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돼. 내 차가 얼마에 팔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딜러들 다 어차피 보는 눈 똑같거든요. 그러면 PD님 차를 엔카에 쳐봐. 그리고 키로수도 똑같고 사고도 뭐 완전 무사고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 똑같은 키로수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만약에 PD님 차가 2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개인 딜러한테 팔았을 때 10% 정도? 그러면 10% 정도 하면 거의 1,800에 팔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헤이 딜러로 팔았다? 거기서 퍼센티지로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거의 한 50만 원 정도는 아마 더 받을 거예요. 최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4%, 5% 정도? 그러면은 PD님이 만약에 개인 딜러한테 팔았어. 그럼 1,800을 부를 거고 분명히 또 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헤이 딜러로 팔았다? 그러면 일단 1,850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리고 나서 PD님 거를 만약에 헤이 딜러에 올렸어. 그러면 1등이 만약에 1,9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2등은 1,850이고 3등은 1,830이고 그럼 1등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그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딜러들 보는 눈 다 똑같아. 마진율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1,850에 내는 걸 누구는 1,900을 넣으면 뭐 물론 진짜 만에 하나 정말로 그 가격에 살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50만 원 욕심내다가 오면 100만 원 까지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의심을 좀 해야지. 왜냐면 2, 3등 가격이 전 솔직히 말해서 제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헤이딜러로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2, 3등일 때 선택된 적도 되게 많아요. PD님 같은 일반인 분들은 무조건 1등을 선택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분명히 감가를 할 거야. 감가까지 생각하면 사실 2등한테 파는 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잘 봐야 돼. 리뷰가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 감가는 좀 심한데 이런 분들이 있고 진짜 깔끔하게 그냥 거래 잘 해주셨다 이런 리뷰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어느 분이 감가를 덜 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리뷰 그렇죠. 1등 하신 분. 리뷰 좋은 분이 잘 줄 거예요. 그리고 감가도 덜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가 엄청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감가는 아예 안 해요. 고객님들이 이제 안 적어주시는 내용이 발견이 됐어? 그럼 당연히 감가해야지. 왜냐면 나는 고객님이 적어준 정보를 토대로 드린 견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다, 차 상태가? 그럼 저 그냥 그 가격 다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이전해주고 이런 건 사실 다 딜러들 똑같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가격적으로 그냥 고객님 서운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다라서 일단 리뷰를 잘 봐야 되고 일단 내 차가 얼마에 팔릴지를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딜러한테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오고 헤이 딜러에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내 차가 2천에 팔 수 있으니까 1,950은 주겠지? 그럼 사실 저희가 그 가격에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2천에 팔 수 있는 차를 1,900에 사가면 100만 원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단순 계산이란 말이야. 내가 2천에 팔 수 있는 차를 1,900에 사왔어요. 그러면 헤이딜러로 만약에 샀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헤이딜러 수수료도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기본 30만 원 거의 시작이고 많이 낼 땐 45만 원, 50만 원도 내요. 그럼 그것만 해도 1,950이야? 그러면 뭐 저희가 상사로 가져올 때 저희는 뭐 이전비 안 냅니까? 이전비 내죠. 그리고 저희가 가져와서 뭐 그냥 팔아요? 광택 내야죠. 광택도 거의 10만 원 시작이에요. 그러면 광택 내야 돼. 엔카 광고도 10만 원이란 말이야. 앵커 광고, 광택,
그리고 수수료만 해도 벌써 1,970이에요. 그럼 내가 30만 원 남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실에다가 이전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하면 사실상 20만 원 남아. 근데 거기서 온전히 다 제 거예요. 팔렸을 때 이자 내야지. 만약에 제가 이자 한 달치 내고 팔았어. 그럼 15만 원 남았다고 칩시다. 거기서 세금 또 떼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근데 고객님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주시죠. 사실상 2천만 원짜리를 사서 2천만 원짜리를 내가 팔려면 최소 1,850엔은 사야 거의 그나마 50, 60 남는단 말이야. 2천짜리를 50, 60 남기려고 사는 딜러가 많지 않아요. 리뷰 좋고 좀 정상적으로 리뷰를 볼 때 부당 감가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딜러를 꼭 골라야 돼요. 싼 차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비싼 차들 있잖아요. 만약에 5천만 원, 1억짜리야? 그러면 일단 가서 아무것도 없이 200~300만 원 까고 시작해요. 왜냐면 이유가 없어. 그러면 분명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감가를 해요? 이러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찰을 넣지 않으면 고객님을 아예 만날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뭐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딜러들이 욕도 먹는 거고 일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기회가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가격 다 줄 수 있어서 넣는 거거든. 그런 분들은 아마 또 리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은 시원하게 넘기시는 걸로.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같이 리뷰가 안 좋아요. 친절은 하신데 감가가 너무 세다. 이런 리뷰가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이제 고객님 의견이랑 안 맞을 때 있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정말 깨끗하다고 해서 갔어. 어떻게 보면 저도 기름값 쓰고 뭐하고 해서 간 거잖아요. 갔는데 상태가 너무 다른 거야. 네, 외판도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외판 해야 되는 것만 두세 판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20만 원을 감가를 했어요. 사실 요즘 한 판에 10만 원 넘어요. 20만 원이면 되게 양심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대리님 그 마진도 집어넣고 하는 거니까. 근데 감가를 많이 했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고객님 생각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뭐 고객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저는 넘기는 편인데 승질 들어온 딜러들 많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세 판을 20만 원밖에 안 깠는데 왜 리뷰 이렇게 써주냐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고객님이 조금 서운하셨나 보다. 근데 진짜 제일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딱 갔어. 근데 차가 너무 안 좋아. 그냥 공사장에서 탄 거고 마냥 스크래치랑 스크래치는 다 갖고 있고 진짜 전체 판수가 조금씩 다 있어. 근데 그건 사실 애매해요. 한 판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덴트로 할 수 있으면 덴트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너무 짜잘짜잘한 게 너무 많다 이러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중고차고 이 정도는 생활기스지 이래. 근데 그런 생활기스가 있는 차를 갖다 놓으면 누가 사겠냐고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고객님도 당장에 중고차를 사러 왔어. 근데 모든 판수에 뭐 문짝, 뒤쪽 문짝에 덴트, 앞쪽 문짝에 문콕, 요 뒤텐다에 스크래치, 요 뒤에 범퍼에 스크래치 살 거예요? 아무도 안 사요. 근데 내 차 팔 때는 관대해. 근데 내 차 살 때는 엄청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저희도 똑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반대로 고객님이 중고차 시장 가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블랙박스 같은 것도 해달라. 그럼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갔어. 블랙박스 없다고 새로운 거 달아야 됩니다. 20만 원 감가하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그걸 수용을 해줄 거냐고. 고객님도 한번 입장 바꿔가지고 생각해 주시라고. 고객님께서 만약에 차를 파시는데 이거 하나 없다고 이 정도 감가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해주실 거냐고. 근데 다 그때는 그러세요. 나는 해준다고. 근데 막상 가보잖아요. 다 안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다가 무조건 그런 대형 감가의 사고가 터지는 거고,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욕심이 과해요.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여기 재고 저기 재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입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가 사고 싶은 가격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가격에 누가 줄 거야. 근데 이미 다른 데 알아보셨어? 그러면 그 가격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이 가격보다 더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가 편한데 끝까지 숨겨요, 그거를. 그럼 저희는 어차피 다 알거든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이래서 고객님 혹시 다른 데서 견적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 근데 얼추 내가 봤을 때 한 1,400 정도 줄 수 있었던 차인데
근데 똑같은 게 헤이딜러에 올라와 있더라고. 저랑 비슷하게 봤더라고요. 한 1430, 40 정도 됐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고객님 이거 어디서 견적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높은 금액 다 부를 수 있어, 딜러들. 근데 왜 안 그러냐면 그건 신뢰도의 차이예요. 고객님과 저의 신뢰도 차이도 있고, 그냥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고객님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숨기시더라고. 그러면 전 다 찾아내죠. 그래서 그때 그 고객님께도 이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헤이딜러에 올리신 거 봤습니다. 그 딜러가 혹시 차를 보고 갔나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을 안 받으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내가 어딘가에 견적을 봤어. 그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금액 범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거기다 파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저기 재다 보면 무조건 사기 당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PD님은 옆에서 다 봤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손님이랑 막 언성 높이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희한한 소리를 하셔도 전 그냥 웃으면서 다 그냥 웬만하면 좋게 가장 중요한 게 매입하고 와서 네. 이게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은 숨겨서 파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작정하고 숨기면 딜러도 몰라요. 왜냐면 당장 스캐너로 지웠어. 그럼 며칠은 괜찮은 차들이 있거든. 그게 지워져요? 지워져요. 심하지 않은 애들은. 근데 그게 어차피 딱 사왔는데 만약에 2, 3일 있다가 떴어. 그러면 사실 저희는 중고차를 팔고 2, 3일 내로 뭔가 문제가 터졌어? 그럼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2, 3일 뒤에 뭔가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때 고객님께 전화드려서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냥 울면서 고치는 거예요. 잘못 샀다 이러면서. 내가 고객님이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수리 내역서를 보내주건 뭘 하건 해도 내가 샀을 땐 괜찮았어. 너 신차 사간 거 아니잖아.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보고 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차를 팔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중고차다 보니까 신차도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문제 생겨요. 가만히 세워놓는 차가 어떻게 문제가 없이 계속 꾸준히 잘 관리가 되는 차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뭐 저희가 차를 팔고 뭐 바로 며칠 안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가 최대한 수리비를 뱉어서라도 수리를 다 해드리죠. 근데 매입할 때는 반대예요. 그냥 그것마저도 저희가 내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딜러들 뭐 한 대 팔아서 많이 벌잖아. 그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나 빼고 다 많이 버나 봐. 근데 내가 본 딜러들은 다 국산차 타고 다니던데? 근데 어쨌건 결론은 팔고 나서 수리비는 딜러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못 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메인 컨텐츠가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딜러 생활을 하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고객님들께서 내 차 팔 때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딜러한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보는 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말 못한 게 많아요. 근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저희가 다 친절하게 설명드리니까, 뭐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럼 저희 PD님이 딱 댓글 보고 이거 뭐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면 제가 직접 달거나 저희 실장님이 직접 달아요. 그러면 그런 거 궁금한 거 언제든지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고 카톡도 괜찮고요.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 있을까 찾아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좀 영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몸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저희 사무실 지금 다 감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서 지금 조금 텐션이 낮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어쨌건 제가 오늘 좀 그나마 좀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또 궁금한 거나 뭐 내 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저한테 판매 안 하셔도 그런 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내 차 팔 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딜러한테 팔아야 좀 감가가 없을지, 그리고 어느 플랫폼에서 팔아야 좋을지 이런 거 좀 설명드려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저 텐션의 알조 중고차로 가겠습니다. 알조 중고차입니다.